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지혜 한 방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은 역설적인 하지만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지혜로운 관계 맺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심리학 교수에게 배우는 친구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지혜로운 절제와 배려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나 자신과 친구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노년기에는 친구가 때로는 비교의 대상이 되거나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아버지가 친구들 만나고 오실 때마다 "왜 이렇게 우울해하세요?" 라는 질문이 자주 들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친구와의 만남이 기분 전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의 무게를 더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삶의 궤적이 더욱 뚜렷해지고 가치관의 차이도 커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삶의 격차가 드러나면서 때로는 질투나 부러움 혹은 동정심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의 기술입니다. 솔직함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사랑이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시기가 옵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행복한 친구 관계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속임수, 즉 지혜로운 대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알고 나면 친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마음이 힘들지 않고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속임수, 자식 이야기는 자랑도 걱정도 절반만 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잘된 자식 이야기는 자랑하고 싶고 속 썩이는 자식 이야기는 하소연하고 싶죠. 하지만 노년의 친구 관계에서 자식 이야기는 가장 조심해야 할 주제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친구의 자식이 잘나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자식과 비교하게 됩니다. 쟤는 저렇게 잘 풀렸는데 우리 애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죠. 반대로 친구가 자식 걱정을 한없이 늘어놓으면 듣는 사람은 피로감을 느끼거나 자신도 비슷한 걱정이 있어 공감하다가 오히려 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저런 걱정 없는데 하는 미묘한 우월감이나 왜 저런 것까지 나한테 얘기하지? 하는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이 됐어" 라고 자랑하면 듣는 친구는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내 아들은 아직도라며 비교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딸이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야" 라고 하소연하면 듣는 친구는 "나도 비슷한데라며 함께 침울해지거나 "저런 얘기까지 나한테 왜 하지?" 하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가볍게 그리고 긍정적인 면 위주로 짧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랑할 일이 있다면 "요즘 아이들이 잘 지내줘서 고마워" 정도로만 표현하고, 걱정거리가 있다면 친구에게 하소연하기보다는 배우자나 자녀 본인과 직접 소통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친구는 나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비교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속임수, 건강 이야기는 짧고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세요. 나이가 들면 건강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병원 다녀온 이야기, 아픈 곳 이야기, 약 이야기 등 건강에 대한 대화는 끝이 없죠. 하지만 이 또한 친구 관계에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온통 아픈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듣는 친구는 에너지를 잃고 피곤해집니다. "나도 아픈데 저 친구는 맨날 아프다는 소리만 하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친구로서 걱정하고 위로해줄 수는 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아픈 이야기로 대화가 채워진다면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병원 갔더니 수술해야 한다는 데와 같은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도 우울감을 전파합니다. 건강 이야기는 필요한 경우에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가급적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세요. 요즘 운동 시작해서 몸이 좀 가벼워졌어. 병원 다녀왔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와 같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보다는 가족이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친구는 나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줄 의사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속임수. 돈 이야기는 숫자를 숨기고 감정을 덜어내세요. 돈 이야기는 친구 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주제입니다. 자랑도 독이 되고 하소연도 독이 됩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 친구는 질투심을 느끼거나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건가 하는 경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면 친구는 동정심을 느끼거나 나한테 부담 주려는 건가 하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각자의 경제 상황이 더욱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 이야기는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건물 하나 더 샀어. 또는 연금으로는 생활이 너무 빠듯해 죽겠어. 같은 이야기는 친구에게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언급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액수나 자산 규모를 밝히기보다는 노후 준비는 꾸준히 하고 있어. 크게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어와 같이 추상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세요. 친구는 나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거나 책임져 줄 사람이 아닙니다. 돈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 속임수. 부부 이야기는 평가보다 감정만 나누세요. 오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혹은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죠. 하지만 부부 이야기는 친구 관계에서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친구에게 배우자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면 친구는 당신의 배우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나중에 당신이 배우자와 화해하더라도 친구는 여전히 당신의 배우자를 나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를 너무 자랑하면 친구는 자신의 배우자와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며 그 어떤 친구도 당신의 부부관계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맨날 소파에 누워 잠만 자, 또는 우리 아내는 정말 완벽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줘와 같은 이야기는 친구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 이야기는 가급적 간략하게,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나 비난보다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 위주로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남편이랑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정도로 표현하고, 깊은 이야기는 배우자와 직접 해결하려 노력하세요. 부부관계는 두 사람만의 문제이며 친구는 그 문제의 해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배우자를 존중하고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속임수. 죽음과 노후는 말보다 글로, 두려움 대신 준비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죽음과 노후에 대한 이야기는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노후의 막막함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친구는 함께 침울해지거나 당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로서 공감하고 위로해줄 수는 있지만 이러한 대화가 반복되면 만남 자체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와 경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아 노후에 돈 없어서 어떻게 살지 막막해와 같은 이야기는 친구에게도 불안감을 전파합니다. 죽음과 노후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말로 하기보다는 글로 정리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유언장이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며 삶을 정리하고 노후 계획을 세우는 등 준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에게는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기보다 요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 은퇴 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와 같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를 두려워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 교수에게 배우는 친구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섬세하고 현명하게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솔직함이 오히려 관계를 해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돈 이야기, 부부 이야기, 그리고 죽음과 노후에 대한 이야기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특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들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고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친구는 나의 인생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소중한 관계를 더욱 빛나게 만들기 위해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지혜로운 대화법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노년이 친구들과 함께 더욱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